본능적으로 호감을 가졌고 돈이 많은 부자를 향해서는 부러움을 느꼈으며 어떤 분야든 최고 등급의 자리에 속한 사람에게는 존경심을 내비쳤습니다. 이처럼 외모와 부, 그리고 명예는 모두가 추구하는 요소이자 아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행복의 척도이기에 이들 중 하나라도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닌 이 세 가지를 전부 가지고 살아왔던 챈들러 파슨슨이라고 하는 인생 종결자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농구리그 NBA에서 주전자리를 꿰찼고 실력뿐만이 아닌 매혹적인 외모까지 이용해 여자와 남자 선수들을 자신에게 빠져들도록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한 시간당 무려 27억 원을 버는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 비록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슈퍼스타들보다는 유명세가 조금 모자라긴 하나 그 이외에는 절대 그들보다 꿀릴 게 없었는데요. 인생은 파슨스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모든 팬들로부터 질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는 대체 어떤 배경이 숨어 있었길래 이토록 완벽한 남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카셀베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챈들러 파슨스는 어릴 적부터 우월한 외모로 남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과거 1950년 NBA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았을 정도로 농구 실력이 좋았던 할아버지와 대학교까지 선수로 뛰었던 아버지의 스포츠 DNA 덕분에 그는 일찍이 구기 종목에서 재능과 흥미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농구와 야구를 둘 다 좋아하던 아이였으나 집으로부터 가까이에 있었던 NBA 올랜도 매직 팀의 경기를 본 이후로는 점점 농구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 때 키가 갑자기 2m를 훌쩍 넘기자 이제껏 쌓아왔던 실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미 농구부에서 에이스로 활동했던 그는 자신이 다니고 있던 레이크 호웰 고등학교를 3년 연속 플로리다주 리그 대회 4강으로 이끌었고 4학년 졸업반 때에는 평균 21.7득점과 9.8 리바운드를 따내며 31승 3패로 기어코 우승까지 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VP까지 차지해낸 파슨스는 곧이어 전국의 수많은 고교 유망주들 중 19등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는 즉시 여러 명문대학들로부터의 러브콜로 이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그는 이제 막 전체대학 토너먼트를 2년 연속 우승해내고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었던 플로리다 대학교의 입학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러자마자 그 우승의 주역이었던 선배들이 전부 NBA로 떠나버린 탓에 팀의 전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그 결과 2년 동안 전체대학 토너먼트에 발을 들이지 못했으며 그 와중에 파슨스는 아직 평균 10득점도 내지 못하는 어중간한 선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연습량이 많았던 그는 3학년 때부터 어느정도 폼이 올라오게 되면서 평균 12.4득점을 기록함과 동시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덩달아 전체대학 64강 토너먼트에도 생애 처음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비록 이때는 1라운드에서 금방 탈락을 당했지만 마지막 4학년 졸업반 때에는 8강까지 도달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는데요. 동시에 자신의 대학이 속한 지역구에서 올해의 선수단까지 차지한 파슨스는 곧바로 2011 NBA 드래프트에 참가해 여기서 38번째로 휴스턴 로켓츠에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1등부터 30등까지인 1라운드에 뽑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라고는 여겨지지 못했지만 그 평가는 얼마 안 있어 180도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레벨에서 뛸 수 있는 영광을 얻었지만 1라운드로 뽑힌 것이 아니라서 별다른 기대 없이 1년에 100만 달러도 채 되지 못하는 적은 연봉으로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금액과 상관없이 생존하는 것에만 모든 걸 올인해야 하기에 파슨스는 매일같이 연습에 매진하였는데요. 하지만 개막전을 출전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가비지 멤버로 전락해 6초밖에 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와 같은 불안한 입지는 개막 8번째 경기에서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바로 평소 주전으로 뛰었던 기존 멤버들의 형편없는 수비력 덕분에 말이죠. 그들 때문에 바로 직전 7번째 경기에서 팀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케빈 듀란트에게 15점 차로 참패를 당했었고, 이에 화가 난 휴스턴 로켓츠 감독은 다음날 이어서 또 붙게 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재대결을 반드시 이기고자 라인업의 변화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케빈 듀란트를 봉쇄하라는 임무와 선발 출전에 대한 기회를 동시에 받은 선수가 바로 챈들러 파슨스. 당시 2년 연속 득점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듀란트를 막는 건 당연히 신인 선수에게 불가능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걸 파슨스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붙었을 때만 하더라도 듀란트의 슈팅 성공률은 62%나 되었지만, 이번에 파슨스가 전담 마커로 나섰더니 40%로 급락하였으며 심지어 턴오버도 5개나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수비에서의 깜짝 놀랄만한 활약 덕분에 파슨스는 양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실 마진을 기록하였으며, 이날을 계기로 감독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아 완벽한 주전 멤버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왕성한 활동량과 수준 높은 농구 이해도를 가지고 공간 침투와 역습 기회에 많은 참여를 하였으며, 게다가 스몰 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2m 6cm로 꽤나 큰 편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빅맨을 상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진 버틸 수 있다는 메리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기량은 2년차 12-13 시즌을 맞이하자마자 훨씬 더 좋아졌는데요. 팀 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평균 15.5득점을 기록해낸 그는 당시 새로 들어왔던 에이스 제임스 하든과 함께 휴스턴 로켓츠의 미래 자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강팀 앞에서도 항상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고, 이는 자연스레 슈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특히나 불리한 상황이거나 한 골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해결사로 나선 그의 슛은 매번 관중들을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루키 때보다 3점 슛에 대한 시도와 성공률이 꽤나 높아졌기에 당연히 수비수들은 그를 더욱더 경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페이크에 속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는데요. 이처럼 상당한 실력과 영리한 두뇌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파슨스는 스피드가 크게 빠르지 않더라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자리를 잡으려는 위치 선정 능력과 여러가지 공격 가짓수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선수였기에 휴스턴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복덩이였습니다. 게다가 자유투 성공률까지 전보다 20%가량 상승하여 앞으로의 발전이 무궁무진해 보였고, 동료들끼리의 사교성은 물론 케미스트리까지 좋아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결속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2년차밖에 되지 않은 선수임에도 우승을 하겠다는 포부를 당당하게 어필하며 전력 보강을 위한 슈퍼스타들을 물색하고 다녔는데요. 덕분에 휴스턴은 센터 포지션에서의 최강으로 불리던 드와이트 하워드를 영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영업사원 파슨스는 팀의 대표 얼굴마담으로 올라서며 팬들에게 가성비 대비 최고의 선수라고 이쁨을 받았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버프를 받아 더 눈부셔 보였던 그의 활약은 3년차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다재다능한 공격 기술과 센스부터 시작해서 스틸을 비롯한 적극적인 수비 가담, 그리고 준수한 패스 실력은 핵심 에이스를 보좌하는 롤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고생 중인 어린 팬의 쾌유를 빌기 위해 스스로 삭발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모든 농구 팬들이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박수를 보냈으며, 한편 진지한 각오로 코트에 나선 파슨스는 한 달 뒤에 열린 경기에서 후반전 3-4쿼터 동안 3점 슛을 연속 10개나 성공시키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야 말았습니다. 반면 우승을 목표로 했던 플레이오프는 하필 1라운드에서 버저비터 위닝샷을 맞고 무너지는 바람에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전력 보강을 하고자 자유계약 시장으로 뛰어드는 휴스턴은 파슨스를 버렸습니다. 14-15 시즌이 열리기 전에 NBA 팀들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린 슈퍼스타들을 영입하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전체 팀원들에게 쓸 수 있는 연봉의 최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게 될 선수들의 몸값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파슨스 또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이는 루키 때 맺은 4년 계약 중에서 3년만 뛰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자유계약 신분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때에는 만약 다른 팀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원래 소속팀이었던 휴스턴이 그 계약 내용을 똑같이 제시한다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휴스턴과의 재계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파슨스는 바로 이걸 원했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동시에 원래 팀에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으며 휴스턴 또한 슈퍼스타를 한 명 영입한 뒤 곧바로 파슨스를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엇나가 버렸는데요. 댈러스 매버릭스로부터 3년에 총 4,600만 달러라는 고액을 제시받은 파슨스는 휴스턴이 똑같은 조건으로 제시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한편 슈퍼스타 영입을 실패해서 기존의 계획이 모두 틀어져 버린 휴스턴은 생각보다 너무 비싸진 파슨스를 끌어안기보단 이를 포기하고 비슷한 부류의 선수를 더 저렴하게 영입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제임스 하든과 파슨스의 연봉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든은 파슨스가 떠난 것에 대해 그저 롤플레이어라서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인터뷰했고 휴스턴 또한 대체 선수를 알아보겠다며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처럼 토사구팽을 당한 파슨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어쨌든 결국 그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댈러스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었고 이젠 팀 내 연봉 1위로서의 그만한 실력을 보여줘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그의 커리어는 높아져만 가는 연봉과는 반대로 점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휴스턴 때보다 가치가 16배나 높아졌는데 그에 비해 성적과 실력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전과 똑같이 롤플레이어로서 나름 도움이 되고 있었지만 이것만 가지고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갑자기 시즌 막바지부터 하체 부상으로 줄줄이 경기를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휴스턴과의 맞대결이었던 플레이오프마저도 무릎 연골이 손상되는 바람에 1차전만 뛰고 수술을 받으러 갔으며 다음 15-16 시즌 때에도 후반기에 무릎의 반월판이 크게 망가지면서 수술과 함께 플레이오프를 또 전부 결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폼이 올라왔다 싶으면 항상 부상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댈러스 팬들은 그를 달갑지 않게 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파슨스는 맥시멈 계약을 따내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자유계약 신분으로 댈러스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과 수술 경력이 있고 이제는 유망주도 아닐 뿐더러 평균 13.7득점밖에 내지 못한 상태여서 이걸 가지고 최대치 계약 금액을 노리려는 그의 의도는 그저 정신나간 허풍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NBA 사무국에서 지정해준 셀러리 캡이 또 대폭 증가한 상태라서 저번과 똑같이 선수들의 몸값이 뻥튀기가 되었고 이 상승 기류에 몸을 실은 파슨스는 원하던 대로 멤피스 그리즐리스로부터 맥시멈 계약을 받아냈습니다. 내용은 4년 동안 총 9,4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멤피스는 파슨스가 기록했던 49%의 필드골과 41%의 3점 성공률에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입은 구단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초래하였으며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쳐버린 파슨스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기량이 미친듯이 깎여나갔고 동시에 필드골과 3점 성공률도 33%와 26%로 완전히 바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득점마저 6.2점으로 반토막이 나버린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작년에 오른쪽 무릎 반월판 수술에 이어 왼쪽 무릎까지 반월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나 파슨스를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은 오히려 동정보단 분노에 더 가까웠는데요. 왜냐면 부상으로 쉴 때마다 그가 인스타그램에 놀고 먹는 사진들로 자랑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음 17-18 시즌의 멤피스 관중들은 그가 자유투를 실패할 때마다 격려보단 야유를 퍼부었으며 이에 발끈한 파슨스는 홈팬들을 원정 팬들처럼 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은 SNS에서도 계속되었는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느 한 팬이 농구 접고 모델이나 하라고 일침을 날리자 이에 파슨스는 난 둘 다 되지만 넌 둘 다 안 되라는 말로 명치를 세게 때리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눈치가 없는 건지 팀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건지 그는 19연패 해버린 날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새로 뽑은 신차를 자랑하였으며, 한편 이러한 태도와 계속되는 줄부상에 참다 결국 폭발하게 된 멤피스 단장은 파슨스를 로스터에서 제외시키는 식으로 푸대접을 하다가 끝내 애틀랜타 호크스로 트레이드 시켜버렸습니다. 3년 동안 멤피스에서 그는 고작 31시간밖에 뛰지 않았지만 벌어들인 돈은 무려 6,900만 달러. 이걸 시급으로 계산해보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1시간당 27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팀을 옮겼을 뿐이지 아직 계약은 1년이 더 남아있었는데요. 팀 내 연봉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망주들을 전력으로 키우겠다는 감독의 뜻에 따라 이제는 경기 안 뛰고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1살의 나이로 슈퍼스타 부럽지 않게 말년을 보내고 있던 파슨스는 2020년 1월 16일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뇌진탕과 허리 디스크, 그리고 어깨 쪽 관절순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휴스턴 로켓츠 시절 챈들러 파슨스는 그 누구보다도 승부욕이 넘치고 다재다능했으며 훈훈한 외모와 함께 따뜻한 마음씨로 팬들을 사로잡았던 NBA계의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훌륭한 롤플레이어라서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그 이후 댈러스 때부터는 연봉만큼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거기에 잦은 부상과 허세 가득한 SNS 자랑글로 인해 그에게 NBA 역대급 먹튀라는 수식어가 붙고 말았습니다. 파슨스 본인도 스스로 다시 기량을 되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긴 했으나 하반신에 쏠려 있었던 고질적인 부상들이 계속 그를 끌어내렸고, 잇따라 스포츠맨의 프로 정신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통제가 불가능했던 부상의 마수에 빠져버린 그는 결국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까지 당해버리면서 안타깝게도 선수 생명이 끊어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애틀랜타 호크스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방출하였고, 그렇게 모든 것이 망가진 채로 커리어가 끝나버린 파슨